자, 이번에는 리소스 입력 부분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 셀렉터의 워크스페이스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스튜던트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워크스페이스로 이렇게 이동을 먼저 해 주세요. 자, 왼쪽에 메인 메뉴에서 Summary and Setting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쭉 메뉴 중에 이 디렉토리라고 하는 메뉴 확장시킬게요.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Unit of Measure, 측정 단위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할게요. 자, 강의 노트 보고 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Add 버튼 누른 다음에 abbreviation이라고 약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소문자로 LOT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LOT. 그 네임 부분에는 맨 처음에만 대문자로 해서 LOT. 둘 다 lat, 묶음이란 단위이죠. 묶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그리고 여기 있는 워크스페이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워크스페이스이죠. 각자의 고유한 워크스페이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고 나면 소문자 lat, 대문자 lat 하고 난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컨펌 하라는 창이 뜰 텐데요. 컨펌 나오면 그냥 yes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 뭐 저처럼 워크스페이스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restricted라고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브젝트 셀렉터에서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메뉴 중에서 메인 메뉴에 일단 홈으로 먼저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다시 메인 메뉴에 바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스케줄은 닫아버리고 요 리소스라는 메뉴에 리소스 리스트 클릭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입력창이 나오고요. 반드시 여기가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선택된 상태인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선택이 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드시 오브젝트 셀렉터에서 프로젝트에 이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Add 버튼 누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책임 기술자. 자, 아이디는 L2, 리딩 엔지니어 01 이렇게 넘버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책임 연구자, 책임 기술자, 그리고 레이버, 그리고 여기 LE01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죠. 자, 여기 availability and rat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친구들의 시간당 비용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price per unit 1 이 부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18.75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왜 이래? 뭐가 잘못 입력이 됐네요. 잠시만요. 딜리트하고 여기 18.75 다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간당 18.75달러라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이게 프로젝트로 접근을 하지 않고 워크스페이스로 접근하는 경우에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프로젝트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뭐 100% 이렇게 나타나는 학생들도 가끔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맨 처음에 우리 시간 형식 설정하는 부분에서
unit of time 부분 있었는데요. 이렇게 unit per time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강의 노트처럼 show as unit for duration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여기가 또 이렇게 100%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 노트처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강의 노트 참조해서 다시 시간 형식 설정 부분 조정하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preference에 어디입니까? unit per time이라고 되어 있는 show as unit for duration 여기네요. 여기 unit per time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show as unit per duration 여기 선택이 안 되고 여기가 show as percentage로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8시간 per day로 안 나오고 10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입력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다시 리소스 리스트로 가서 입력하는 과정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책임기술자 한 명 입력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헤드 한 번 더 하죠. 용융로. 코드는 MAT01. 자, 그렇게 해서 이 제너럴 부분에 용융로 그리고 타입은 material, 자재라는 뜻이죠. 아이디는 MAT01 그리고 unit of measure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lat이라는 걸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용융로 material 01 그 다음에 material lat 모든 게 잘 입력이 됐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가격 정보를 줘야 됩니다. price per unit 1에다가 17만 달러, 17170,000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7만 달러, lat에 17만 달러다라는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자, 똑같이 머티리얼 1부터 4까지는 비슷하니까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또 입력을 해볼까요? 리소스. 자, 강의 노트 해당 정보 있는 페이지로 가서 이것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V, V. MAT02, MAT03, MAT04. 이름은 반응기. 좀 익숙해지셨죠? 열관 철압축기. 원료 공급기. 자, 이렇게 4개 해주시고 뭐 다른 정보들은 다 똑같은데 이게 가격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availability and rate로 가서 처음 게 17만이었다면 두 번째 거는 15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4만. 자,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잘못 입력되면 뒤쪽에 결과가 엉킬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정확한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만, 15만, 14만, 13만.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다 된 거예요. 다 lat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건 equipment, 장비들 입력을 해줘야 되죠. 자, 장비 입력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add, 더블 클릭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200 톤 크레인 이고요. 코드는 EQ01, Equipment 01.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보 제너럴 가다 보면 얘는 타입이 레이버, 노동이 아니라 장비니까 non 레이버,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EQ01 다 입력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price per unit 쪽으로 가야죠. price per unit이 106.25 시간당 106.25달러. 자꾸 이거 틀리네요. 지우면 됩니다. 잘못되면. 자, 이렇게 됐죠. 106.25 시간당 106.25달러 잘 입력이 됐습니다. 자, 다른 장비들도 있으니까 장비들 마저 입력을 하면 컨트롤 C, V, V, V 하고 에디팅을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 정보 입는 데가 여기 있네요. 자, 두 번째 거는 100톤 크레인. 이름이 용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50톤 크레인. 그 다음에 톤이 표시가 안 되고 화물 크레인, 가장 조그만한 크레인인 것 같으네요. 자, 코드는 EQ02 얘는 EQ03 EQ04 이렇게 넘버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잘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가격 정보는 좀 달라져야겠죠? 자, 처음 게 106.25면 두 번째 거는 강의 노트 보면 93.75. 자, 세 번째 거는 87.50. 자, 네 번째 거는 81.25. 자, 확인해 볼게요. 106.25, 93.75, 87.50, 81.25. 여기까지 입력이 되면 다 된 건가요? 자, 봅시다. 마지막 화면. 여기까지 입력이 되면 잘 된 거네요. 자, 여기까지가 필요한 리소스, 자원의 입력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각각의 작업에 액티비티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할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소스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메뉴에서 일단 프로젝트가 선택된 상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메뉴 중에 리소스 닫고 스케줄에 액티비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메뉴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자원들을 어사인 해주면 요 두 개는 필요한 자원이 없고요. 시작과 끝이니까. 일단 용융로 시공도면 제작하려면 이 책임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요 네 가지 작업 모두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액티비티 디테일을 키고 리소스 어사인먼트라는 거를 탭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설정에 가서 리소스 어사인먼트라고 된 놈을 이렇게 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소스 어사인먼트라는 탭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응용로 식용도면 제작 선택하고 리소스 어사이먼트 탭에 가서 자, 여기 어사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뭘 어사인 할 거냐면 바로 이 책임 기술자 어사인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 기술자 얼마나 쓸 거냐면 여기 플랜드 유닛 부분에 32시간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다 똑같죠. 이 반응기 시공 도면 제작도 보면 우리 데이터를 보면 모두 다 똑같이 32시간씩 책임 기술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에 다 어사인의 책임 기술자 하고 32시간. 여기 어사인의 책임 기술자 32시간. 여기 어사인의 책임 기술자 역시 3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시간씩 다 엔지니어들을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P110부터 410 조달 부분인데요. 여기부터는 자, 똑같이 assign 하는데 이번에 필요한 놈은 자기의 자원이죠. 요 material 01 planned unit은 1개. 자, 디폴트로 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디폴트로 들어간 값이 틀린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기 조달, assign, 반응기 한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열간 철업 죽기, assign, 열간 철업 죽기 한낱, material 03입니다. assign. 하나. 원료 공급기 조달, assign, 원료 공급기 한낱. 더블 클릭하거나 assign 누르거나 뭐 어떤 거 해도 돼요. 자, 그리고 플랜드는 하나씩 잘 입력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아까는 얘네들은 32시간씩 잘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조달 부분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션 부분 할 때는 크레인 장비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C110에 가서 assign 200톤 크레인 사용량은 40시간 해서 C110부터 C440까지를 전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필요한 시간은 다 40시간씩이네요. 크레인은 전부 다 40시간. 자, 얘도 assign 200톤 크레인 40시간. assign 200톤 크레인 40시간. 얘도 assign 200톤 크레인 40시간. 자, 그래서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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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 자, 그 다음에 반응기 할 때는 좀 사이즈가 작아졌었죠. assign 100톤 크레인. 시간은 똑같이 40시간. 톤 크레인 40시간. 톤 크레인 40시간. 4호기도 역시 똑같이 100톤 크레인 40시간. 자, 이렇게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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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 다 100톤 크레인이죠. 자, 다음에 열간 철업 죽기 작업할 때는 사이즈가 좀 작아집니다. 50톤 크레인입니다. 50톤 크레인 40시간. 50톤 크레인 40시간. 40시간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이 크레인을. 50톤 크레인
40시간. 이것도 50톤 크레인 40시간.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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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 다 50톤 크레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료 공급기에는 화물 크레인이 사용이 됩니다. assign 화물 크레인 40시간. 자, 얘도 assign 화물 크레인 40시간. assign 화물 크레인 40시간. 건설 작업을 하는데, 시공 작업을 하는데 화물 크레인이 잘못 입력했네요.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다시 선택을 해주면 되죠. 화물 크레인 됐고요. 40시간. 여기도 보면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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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시간 모두 다 화물 크레인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돼서 필요한 리소스들이 모두 각각의 작업에 할당이 된 거죠. 이 부분들이 모두 잘 입력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코스트를 뽑을 때 정확한 코스트 비용이 뽑힐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용시간 같은 게 정확하게 안 잡혔다면은 나중에 이런 수치들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액티비티와 리소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즉 액티비티별로 필요한 리소스를 할당해주는 그런 실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니까요. 일정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죠. 자, 메인 메뉴에서 리소스는 이제 닫고 스케줄에 액티비티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입력해 놓은 상태고, 여기에서 이 스케줄 메뉴를 이제 구동을 시킬 거예요, 드디어. 그럼 퍼트 CPM 방법에 의해서 필요한 일정들이 세팅이 되는데요. 자, 여기 데이터 데이트 2030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엉뚱한 스케줄이 나오니까요. 요거 잘못되어 있으면 요 안에 들어가 가지고 2030년 1월 1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잘못되어 있다라는 건 예전에 우리 시간 설정하는 부분에서 뭔가 잘못 입력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직접 변경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데이터 데이트 요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스케줄 나우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알아서 필요한 액티비티 간의 선행 관계를 활용을 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수 있는지 하는 정보를 구해주게 됩니다. 자, 스케줄링이 완료가 됐네요. 자, 여기 보시면 planned duration이 172일, 그래서 2030년 1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2030년 8월 28일 날 종료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액티비티별로 요 토탈 플롯이 이렇게 0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요 액티비티들 보면 토탈 플롯이라는 건 총 여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여유가 이렇게 0으로 나온 작업들 강의 노트에 전부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작업들 같은 경우에 여유 시간이 없다라는 건 크리티컬 패스, 주 공정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공정로들 여기 0대 2로 되어 있는 것들 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오른쪽에 간트 차트를 보면 너무 넓으니까 좀 좁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것들은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자, 요놈들이 다 여유시간이 0이라서 주공정에 포함된 작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간트 차트를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모두 여유시간이 0인 주공정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화면 세팅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매니지 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 부분, 코렉스 선택하고 컬럼 부분에서 dur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프리플롯을 추가를 할 텐데요.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자유여유. 자, 이걸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planned duration, remaining duration, start, finish, total float, free float 까지 한 다음에 모든 게 맞으면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닫아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창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프리플롯이라고 하는 컬럼이 새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플롯 자유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종속 여유 시간은 요 총 여유 시간에서 요 자유 여유 시간을 빼면 종속 여유 시간도 여러분들이 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이스라인을 설정을 할 건데요. 기준이 되는 일정 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베이스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메인 메뉴에 스케줄의 베이스라인이에요. 자,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베이스라인을 새로 하나 만들 겁니다. Add 버튼 클릭하고요. 이름을 프로젝트 플랜. 그러고 소스를 from history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타입은 베이스라인.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서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confirm 버튼 누르면 confirm 버튼에서 yes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플랜이 하나 완성이 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메뉴에서 자, 아래쪽에 보면 Summary and Settings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 클릭할게요. 자, 그 중에 Setting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하고요. 그 중에 earned value라고 되어 있는 EVMS 분석을 위한 earned value 부분 정의를 해줍니다. 자, analyze earned value using original baseline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야겠죠? 자,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액티비티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메인 메뉴에 스케줄에 액티비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스패너 나와 있는 요 부분 액티비티 그리드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코렉스 선택된 상황에서 바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고요. 베이스라인 부분을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요놈 타입은 바 타입은 오리지널 베이스라인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 플랜을 표시할 거고요. 컬러는 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하고 나면 요 색깔 잘 표시되는지 확인하고요. 여기 apply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요 막대만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막대 밑에 지금 이렇게 노란색 비교를 할 수 있는 베이스 라인들이 똑같이 하나 복사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좀 강의 노트랑 다르게 엉켜서 나오는데요. 이거 이렇게 ID로 세팅을 소팅을 쫙 하면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정렬돼서 나타날 거예요. 여기 있는 컬럼의 제목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름으로도 소팅을 할 수 있고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로도. 그래서 아까 전에 그게 소팅이 제대로 안 돼서 이쪽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게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디로 소팅을 딱 하면 정상적으로 다시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베이스 라인 잘 만들어졌는지만 확인을 좀 해보고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적절하게 특히나 요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172일 그리고 1월 1일 시작해서 8월 28일 날 끝나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요 베이스 라인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캡처를 떠서 주간 보고서 문항 두 번째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주간 보고서 문항 1은 요 리소스의 리소스 리스트 부분 이 부분 캡처하는 거였죠. 이 부분 캡처하고 지금 주간 보고서의 두 번째 문항은 스케줄 액티비티에서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과 이 베이스라인까지 모두 간트 차트에 세팅이 된 형태로 화면을 완료를 해서 견본과 같이 캡처를 뜬 후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다음 단계는 실제 이 계획 대비 실적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적을 입력하고 나면 이 그래프가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건 무엇이냐 하면은 화면을 캡처를 하고 주간 보고서 문항 1을 완성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캡처를 하지 못하고 실적을 입력을 해버리면 다시는 이 화면을 캡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베이스라인과 간트 차트가 달라지는 화면을 캡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기에서 이 화면을 캡처를 하고 실적을 입력을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8번째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부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로젝트의 액티비티 화면에서 이 컬럼들, 열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해당 열에서 불필요한 이 remaining duration이라고 하는 컬럼을 갖다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 딱 클릭하고 Hide Column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해당 컬럼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필요한 컬럼을 하나 추가해 볼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 표시 아이콘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컬럼이 Planned Total Cost니까 아래에서 직접 찾아도 되지만 너무 항목이 많아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PLANNED Planned Total Cost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그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주고요. 그 항목에 가려진 눈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당 컬럼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이 플랜드 토탈 코스트에 65만 1,400달러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요. 바로 이 금액이 전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좀 다른 숫자가 나온다 하면은 뭐 그렇게 큰 오류가 아니라 아마도 여러 수치를 리소스 관련된 수치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서 좀 잘못된 숫자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뭐 필요한 양이라든가 아니면 단가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어느 부분에서 좀 가격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부 비용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오류가 난 부분들을 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모두 수정하면 65만 1,400달러가 나오게 되니까요. 이 금액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자, 이제 메뉴를 옮겨 가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리소스에 리소스라고 하는 범주에 있는 거죠. 어사인먼트 리스트라는 메뉴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먼저 컬럼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롤 네임과 롤 아이디 두 개를 갖다가 좀 하이드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드롭다운 하고 하이드 컬럼. 자, 롤 아이디도 하이드 컬럼. 그리고 뒤쪽에 여기 있는 remaining unit for ti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자, 세 개의 컬럼을 모두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항목이 나오는데 요 세 개 항목 나오는 부분들 좀 우리가 필요한 정보로 바꿔볼 거예요. 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뷰 메뉴에서 매니지 뷰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예전에 뭐 좀 해놓은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new val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add를 하면은 new value라는 게 생기는데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요 add 없이 그냥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딜리트가 안 되지.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new value라는 게 떠 있지만 여러분 아마 안 떠 있을 겁니다. 자, 매니지 뷰로 들어가요. 그거를 하나를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add 버튼을 누르면 new value라는 게 나왔을 텐데 요 new value, 요 add 버튼 누르고 new value 만들어지면 그거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이 add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new value라는 게 떠 있는 상태로 그 상태에서 여기에 스프레드시트 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불필요한 요 놈과 요 놈을 갖다가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하고 요 버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놈을 갖다가 뭐 더블 클릭을 해도 제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planned cost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planned cost 요 놈이죠. 선택하고 오른쪽 표시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요 세이브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의 컬럼 있었던 거 날려버리고 2개는 날려버리고 새로운 플랜드 코스트를 넣어서 여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이름을 원래 바꿨어야 되는데 이름을 코렉스라고 짓도록 할게요. 이 뷰의 이름이 코렉스가 되는 겁니다. 강의 노트랑 제가 지금 실습하는 거 저 여러 번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미 저장된 게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뷰의 이름을 코렉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고 어플라이 하고 이제 적용만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매니지 뷰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코렉스 요 스프레드시트 로에서 요 플랜드 유닛과 플랜드 코스트 이 두 개만 잘 되어 있다라면 아까 여기 3개의 컬럼 나왔던 게 사라지고 이렇게 2개의 컬럼만 2개의 행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 진행을 하고 소팅을 좀 해 볼 건데요. 자, 어떤 부분 소팅을 할 거냐면 여기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거는 리소스 아이디로 소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롭다운 하고 sort ascending 이렇게 하면 리소스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쫙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줄여보고 이쪽도 좀 컬럼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강의 노트대로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자, 여기는 이어 먼스 단위로 이미 되어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오른쪽 영역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어 먼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유닛 앤 코스트라고 된 부분에 아까 우리가 정의한 플랜드 유닛과 플랜드 코스트 두 개가 나타났는지 좀 확인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액티비티 아이디로 다시 한번 또 소팅을 해주겠습니다. 소팅을 할 때는 이렇게 소팅해서 어센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한번 누를 때마다 지금 보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한번 누르면 그리고 또 누르면 내림차순으로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소팅한 게 사라져요. 그래서 액티비티 아이디로 한번 소팅하고 그 다음에 리소스 아이디로 소팅하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강의 노트와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정렬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요. 컬럼 부분 이렇게 정렬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와 똑같은 형태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액티비티 아이디로 정렬을 한번 하고 자, 110, 120, 130, 140 순서 됐죠? 그리고 여기 리소스 아이디별로 쫙 정렬이 되어 있고 하면은 우리 강의 노트의 마지막 캡처 화면처럼 이렇게 이퀴먼트 단위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퀴먼트 안에서는 여기 있는 액티비티 아이디별로 정렬이 되어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 정렬된 화면을 강의 노트와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간보고서 문항 2와 3 부분 반드시 캡처를 하고 다음 부분 실적 입력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화면 반드시 캡처를 하고 다음 9번째 실적 입력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앞쪽에 우리 이 화면 당연히 캡처를 해야 되겠고요. 무슨 화면 캡처해야 됐었죠? 바로 스케줄 액티비티에서 간트 차트가 돼가지고 172일 만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고 여기 있는 종료일이 2032년 8월 28일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반드시 표시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면 이 베이스라인과 우리의 스케줄이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왜냐하면 실적이 하나도 입력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베이스라인과 우리의 스케줄 간트 차트가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캡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9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실적을 입력을 하고 나면 이게 베이스라인과 실제 스케줄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주간보고서 문항 2의 화면을 캡처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이 화면 주간보고서 문항 2,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리소스 어사이먼트 리스트 나와 있는,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화면 꼭 캡처를 하고 다음 단계 실적 입력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주간보고서 문항 2와 3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캡처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아주 여러 번 당부 드리는 겁니다. 실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적을 입력하는 부분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의 말씀 드리면, 주간보고서 문항 2화, 문항 3 부분의 화면을 아직까지 캡처하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문항 2와 3의 화면을 캡처한 후에 실적 입력하는 실습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일단 지금 이번 실습에서 실적을 입력하고 나면 주간보고서 문항 2와 3 화면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캡처를 완료한 후에 실적 입력 부분에 실습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강의 노트 보시면 액티비티 5개에 대한 실적을 입력을 할 건데요. 5개 중에서 4개의 실적은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 하나인 E210 반응기 시공도면 제작 부분만 원래 일정보다 3일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내용을 실적으로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날짜도 지연이 됐지만 관련된 비용도 또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제 계획과 실적이 달라진 부분들 나중에 EVMS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입력하기 위해서는 요 액티비티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 스케줄, 액티비티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실적을 입력할 부분은 바로 G110 아이디입니다. NTP 착수지서 G110이라고 되어 있는 놈인데요. 자, 요놈의 액티비티 디테일을 열어서 스테이터스 탭으로 이동합니다. 자, 스테이터스 탭으로 이동을 해서 보면 여러 입력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요 G110이라는 작업이 시작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스타트 부분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피니시 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요. 자, 스타트 부분 체크하고 2030년 1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정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자, 다음에는 E110 작업, 응용로 시공도면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놈 실적을 입력해 볼게요. 역시 이 놈 선택을 하고 이 액티비티
그러고 난 다음에 스테이터스 창으로 가서 스타트 부분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피니시 부분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 계획이 1월 1일 날 시작해서 1월 4일 날 끝나는 건데 실제 실적도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자, 그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 스타트 엔드 부분에 이렇게 A자, 액츄얼 부분, 실적을 의미하는 A자가 뜨게 되고요. 원래 계획만 있는 부분들은 A가 뜨지 않고 실적이 입력된 부분들만 모두 A가 뜬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10 실적이 입력이 됐고요. 입력하는데 하나가 또 빠진 게 있네요. 이 110 시작하고 끝난 거 날짜 찍은 다음에 리소스 어사이먼트에 가서 실제로 얘가 소비한 리소스 유닛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 하는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계획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32시간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면 2110에 대한 입력이 완료가 됐고요. 다음에 2210. 자, 스테이터스로 가서 스타트 찍어주고요. 피니시 찍어주는데 얘는 원래 계획이 1월 4일에 종료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1월 9일 날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 달력 찍어서 1월 9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되죠. 그러면 종료 일자는 1월 9일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리소스 어사이먼트에 가서 액츄얼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56시간, 원래 계획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정도가 더 소비가 됐죠. 왜냐하면 하루 8시간 곱하기 3일 지연이니까 8324에서 24시간이 추가돼서 56시간이 된 겁니다. 자, 이어서 2310과 410도 스테이터스를 찍어주고요. 스타트 엔드. 얘는 계획대로 됐으니까 수정할 게 없죠. 자, 그리고 리소스 어사이먼트에 원래 계획했던 32시간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10 역시 스타트 엔드 찍어주시고요. 리소스 어사이먼트에 가서 32시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모두 작업이 완료가 되면 실적 부분이 입력이 된 거고요. 컬럼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컬럼 추가하는 부분에 플랜드 토탈 코스트 말고 이번 액츄얼 토탈 코스트,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사용한 돈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눈을 이렇게 띄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츄얼 토탈 코스트가 표현이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원래 계획과 달라진 부분 있죠. 반응기 시공도면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2110 작업이 원래는 600달러를 소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32시간 곱하기 책임기술자의 단가입니다. 그런데 그게 24시간 더 소비가 돼서 1050만큼 소비가 되었다 하는 요 두 개의 수치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나왔다라면 실적 부분도 올바르게 입력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적을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실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정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현재 일정과 예산, 비용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인지, 좀 공기가 촉진되고 있는지 지연되고 있는지, 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지 적게 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한 EVMS까지를 실습을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실적을 입력을 해서 요 액츄얼 데이터를 지금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스케줄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줄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데이터 데이트를 우리가 1월 9일까지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기준을 1월 10일자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9일까지 입력된 실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준일을 갖다가 1월 10일 0시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케이 하면 자, 2030년 1월 10일 이렇게 되고 세팅이 된 상태에서 스케줄 나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스케줄이 진행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플랜드 듀레이션이 175일, 원래 172일이었죠. 그리고 피니시가 9월 2일, 원래는 8월 며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3일이 지연이 된 겁니다. 3일이 지연된 이유는 아까 2110, 210 이 작업이 원래 계획보다 3일 지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주공정로에 있었던 작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작업들도 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어 먼스 선택을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원래 베이스라인이 기존선이잖아요. 이 기존선보다 이렇게 다 3일 정도씩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은 원래의 계획이고요. 위쪽에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간트 차트는 앞에 2110의 실적 입력에 의해서 3일씩 지연이 된 상태. 그래서 여기 2210이라는 작업이 이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지금 3일 지연이 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주공정로에 있는 모든 공정들이 베이스라인 대비 3일이 이렇게 지연된 모습을 수년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메인 메뉴에서 스케줄 액티비티 상태의 요 뷰를 좀 바꿔볼 건데요. 우리 콜렉스라고 되어 있는 뷰를 매니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컬럼들을 좀 조정을 할 건데요. 자, 컬럼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것처럼 맞춰서 해볼게요. 플랜드 듀레이션, 스타트, 피니쉬 그리고 이런 건 다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플랜드 토탈 코스트는 있고요. 자, 액츄얼 토탈 코스트도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earned value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가보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플랜드 토탈 코스트나 액츄얼 토탈 코스트 사이에 플랜드 밸류 코스트라는 거 있죠. 플랜드 밸류 코스트. 그래서 이 플랜드 밸류 코스트를 이 오른쪽 화살표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위치가 맞죠? 강의 노트와 똑같은 순서로 플랜드 토탈, 플랜드 밸류, 그리고 액츄얼 토탈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들어가는 거는 earned value cost, earned value cost. 자, 그리고 그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건 cost variance, CV 값이죠. 자, 그 밑에 들어가는 건 Cost Performance Index CPI 값. 자,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건 Schedule Variance. 자, 그 밑에 들어가는 건 Schedule Performance Index SPI.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Estimate at Completion ETC.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강의 노트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한 컬럼이 선택된 후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줘요. 자, 그럼 원래 화면으로 복귀가 됐고요. 여기서 레이아웃을 간트가 아니라 이제 그리드,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들만 나타나는 형태로 이렇게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리드로. 자, 그럼 이런 엑셀 시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모든 게 이제 다 잘 나타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있는 플랜드 밸류 코스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플랜드 밸류 코스트가 원래는 여기 값들이 옆에 있는 플랜드 토탈 코스트와 동일한 값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면 여기가 전부 다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은 자, 각각의 액티비티를 선택하고 액티비티 디테일로 가서 아까 전에 리소스 어사인먼트에 이 플랜드 유닛이라고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일단 0으로 한번 이렇게 딱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플랜드 밸류 코스트의 값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플랜드 토탈 코스트 값이 다시 0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원래 32라는 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양쪽 다 똑같이 600, 600 이런 값이 뜰 겁니다. 자, 그거를 110, 210, 310, 410 4개에 대해서 모두 해주셔야 돼요. 플랜드 유닛을 0으로 바꿨다가 다시 32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2310 이렇게 나온 것도 역시 0으로 한번 바꿔주고 다시 32로 바꿔주면 두 숫자 모두 이렇게 600, 600 이런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410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0 값을 이걸 0을 딱 입력하는 순간 자, 여기 600으로 바뀌고 대신 600이었던 게 0으로 바뀌죠. 다시 그걸 32 입력을 해주면 양쪽 모두 둘 다 600, 600 그래서 그 과정이 모두 잘 완료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600이라는 게 플랜드 토탈 코스트와 플랜드 밸류 코스트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강의 노트 참조를 해서 베이스라인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입력을 했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플랜드 토탈 코스트부터 하나씩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좀 실적이 좀 다르게 입력된 원래 계획보다 지연된 이 210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210 작업이 여기 수치들이 여기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가 0.57 요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0.57이라는 얘기는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원래 계획했던 비용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요 데이터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이 모두 다 잘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0.57이라는 데이터가 이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에서 잘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 하나만 대표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실적을 입력을 하고 리스케줄링을 하고 그걸 통해서 EVMS 작업을 통해서 원래 계획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출해낼 수 있다라면 실습이 제대로 잘 진행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필요한 모든 실습을 마무리했고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화면 요 0.57이 드러날 수 있게끔 잘 캡처를 해서 주간보고서 문항 4로 제출을 해주시면 실습은 모두 종료가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